방제로 북한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192석을 이제 이재명이가 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문재정 대표님, 네네. 192석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192석은 우리나라가 하여튼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지옥의 문턱에 서 있다.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넘어간다. 아직은 넘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광화문을 굳건히 지켜주셔가지고 근데 지금 풍전등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명만 넘어가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이에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입법은 입법부의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특검도 하고 참모도 다 하고. 그리고 행정은 행정부의 그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거부권도 행사하고 수사권 있잖아요. 국회의원 아그들 전부 어디 저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어떻게 해요? 탈탈 털어서 다 알려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방법이 없어. 입법은 입법대로 지네 마음대로 하고 행정은 행정부의 권한을 통 털어서 마음대로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재명이나 하는 거 보니까 오로지 행정부는 행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한 하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야죠. 근데 행정부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대통령 한 사람만 저렇게 분명하지, 행정부가 전부 다 간신배 같은 놈들만 이제 용산에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간신배들이 모여서 말이야, 오히려 말이야 우리가 강원에서 애국운동하는 걸 옆에서 간신 떨고 비방이나 하고 너무 강화문은 극우입니다. 대통령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이따위 소리 나는 이 간신배들로 그렇죠. 꽉 찼단 말이야. 300명이 말이야. 이동호 교수님. 예. 결국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하잖아요. 예.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 탄핵. 그 다음에 나는 건 연방제입니다. 연방제라고 하지 말고 김정은 치하의 공산혁명에 동조. 그렇지. 북한 연방제할 때 공산혁명. 김정은 지배하에 들어간다. 네. 들어간다. 그러니까 단기 목표는 윤석열 탄핵. 그 다음에 그래서 보수 세력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김정은 치하로. 그러면 윤석열 탄핵이 결의되는 그 시점이 나는 느낌이 한 10월 달 정도로 국회에서 결의가 될 것 같은데, 되는 것도 지금 108석이니까 예를 들어서 8석만 가면 되는데, 그렇죠. 한동훈이가요 오히려 저쪽 편을 들고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저쪽 편 들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은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주장하겠다.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 최상 특검법. 이러니까 세상에 당 대표하겠다는 한동훈이가 저쪽 편을 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한동훈도 내가 보니까 성격이 아주 못됐어요. 결국은 이제 뭐냐, 대통령 탄핵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아침 어제 오늘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1월 달에 자기가 필요하면 그 얘기 한번 모든 해봐요. 것을 다 예를 들면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경위도 밝히겠다라고 직접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얘기? 한동훈 비대위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본인이 이제 오히려 해명을 하면서 사과하겠다. 나가서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다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만은 저 지금 나오네요. 올려봐, 위로 올려봐. 한번 읽어봐요.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희 문제 이게 한동훈 위원장, 이거는 김건희가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겁니다. 이거 1월 달에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된 것은 언제예요? 12월 달이요?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냥 한 달이 됐을 때 김건희 여사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이 많으니까 도와드리기 위하여 김경률이가 또 이야기했잖아요. 말이 앙떠냈다 해가지고 맞죠? 무슨 비리 무슨 불란서 여왕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예. 김건희 여사님이
한동훈한테 보냈다 이 말이 그렇죠. 아닙니까? 이 예.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음. 최근 저희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음,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번 사과했었지. 예. 아 한번 했는데 네. 위로 올려. 네. 그다음에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 처벌까지 받겠다 네, 이 말 한 아니야? 위원장이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고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아하 보냈는데 한동훈이 개무시했다는 겁니다. 무시했다고? 답변도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아니, 그- 젊은 애들 말로 씹었다는 거죠. 씹었다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답변을 뭐라 했냐면 아니 자기는 그럼 이렇게 말해야지. 형수님 너무 큰 용단을 내려 죄송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동훈이가 원래 형수라고 불렀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를 문자를 씹고 한동훈 지금 답변을 이렇습니다. 왜 뭐라고? 저 지금 텔레그램 답 안 했냐 하니까 한동훈 얘기는 이거예요. 자기는 이 영부인하고 사사로이 문자를 취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청와대 공식 라인과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에 그 전에 검사할 때 특검할 때 그때는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님하고 메시지 한 적 없나요? 수백 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백 번? 예. 아 그래 그때는 해놓고 지금은 또 뭐 못한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만 추론해 보면 적어도 이게 그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를 밟음으로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타고 넘어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의심이 드는 거죠. 대통령 하려고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면은 지금 국민들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은 김건희 여사를 타고 눌러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사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씹으면서 자기 넘어가겠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히네. 이래가지고 결국은요 이 정치가들 이 몇 명들 때문에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게 망하게 생겼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이래서 지금 192석이 사실 192석 이거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이가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유동열 박사님. 이거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거 192석 책임. 그 당연히 당시 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이가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져야지. 소보 실패죠. 어. 도의적 실패뿐만 아니라 실질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누굽니까? 정말 지금 대통령 아니었으면 무슨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렇지. 검찰에 지금 뭐 검사장이나 어디 지검장이 하고 있을 그런 나이에 그 네. 연대에 갑자기 그냥 점핑을 몇 군데 해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또 법무부 장관 하면 열심히 하지. 법무부 장관 때 그 이재명 여사를 구속을 못 시키고 말이죠. 그렇지. 검찰 제대로 지휘도 않고 그래가지고 또 정치하겠다고 법무부 장관 차고 나온 것은 뭐냐면 대통령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대통령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듭니까? 그래서 그냥 거저먹는 거기 때문에 국힘이라는 집권 여당을 거저먹어가지고 대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저는 놀란 게요. 일단 뭐 그까지는 별수없지만 처음에 비대위원 발표할 때 그 다음에 비대위원 발표한 다음에 비상대책위원들 발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비서실장도 그렇고 공무원 공천위원회 구성할 때 보니까 전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위해서 헌신했거나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위해서 한번 광화문에 나와서 큰소리 치고 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 그냥 이상한 저는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 그분들 몇 분 빼놓고는요.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지금 이동호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비상대책위원은 아니더라도 맞아요. 공천 관련 또는 공천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그 공천 비례대표 보세요. 거기에 무슨 그분들이 대한민국 어려울 때 나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저항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다 비례대표하고 태극기 세력을 극으로 몰아가지고 자꾸 등한시하고 이게 지금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책임에 대한
그런 도의적 책임이라든지 실적 책임도 안 지고 또 당권 장악하겠다고 대표 나온다고 대통령하고 맞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자기를 키워준 보수에 대한 A가 아니죠. 자, 배신자지 배신자. 이동호 교수님. 예. 아니 한동훈 그 선거 실패한 사람이 예. 그냥 자숙하는 기간도 없이 바로 국민의힘 정당의 대표를 나오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그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선거 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 비대위원장 두면서 거의 전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도 거의 자기 마음대로 구성했고 공천관리위원회도 자기 마음대로 구성했고 비례대표 보십시오. 거기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위성정당 만들면서 사무처애들 데리고 그냥 그거 이야기는 뭐냐면 사무처애들이 당대표 사무총장 다 시켰거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꼭두가시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다 결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선거 캠페인 운동도 다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물론 2월 중순까지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2월 중순까지는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게 한우섭 정무수석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도와달라 해서 매일 새벽에 메시지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좀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초까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150석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150석이 뭐야 200석이지.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다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그 선거를 위해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민생 탐방.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한동훈의 그 온갖 물에도 꾹 참고 한마디도 안 하고 민생 탐방하면서 국민들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당을 선거 지원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지원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한동훈이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공천 과정이 딱 되니까 사람이 변모한 겁니다. 뭐냐면은 완전히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거예요. 아니 이제 저 박근혜를 한번 탄핵시켜 본 경험이 있잖아. 그렇죠. 실무자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또 3년 기다릴 필요 없다. 이거 한번 해봤더니 재미가 붙은 거지. 이 대통령 탄핵은 이거 식은죽 먹기구나. 요렇게 이제 한번 박근혜 탄핵을 해보니까 재미가 붙었다 이 말이야. 생각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야지 목사님. 아니 나는 거의 확신해요. 예. 그리고 김여영 대표님. 네. 아니 보세요. 한동훈이가요. 그동안에는 이 보수 우파 기독교 단체들을 보통 당대표가 되면 방문을 했는데 네네. 심지어요. 총리들도요. 거기 정세균 총리 있죠. 네. 정세균 총리가 딱 되자 내가 그때 한기총 대표회장이거든. 네. 한기총을 방문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지방에 있으므로 내가 못 올라간다. 그래서 정세균 기가 오는 것을 난 솔직히 또 싫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한동훈이가 KNCC를 방문했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뭔 뜻입니까? 그게? NCC가 뭡니까? KNCC가? 그 종로가 거기는 약간 그 이상한 목사님들 계신데도 제가 그렇게 말하기를 좀 그게 천주교로 말하면 정의사제 구현전하고 예.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 KCC는 그러니까 지금 WCC 산하 단체입니다. 그렇지. WCC가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카톨릭하고 그다음 주도해서 그리고 그 WCC나 그게 산하가 한국의 KNCC입니다. 근데 KNCC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종교 통합 그래서 불교에게도 구원이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로 보면은 사실은 기독교의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실상 그 부처님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간 단체가 KNCC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들에게는 좌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좌파 목사들이. 쟤들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당연하지. 예, 그다음에 북한과 우리는 하나다라고 주장했어요. 윤석열 탄핵. 그러니까 한편으로 종교적으로는 종교 다원주의고, 한편으로는 그 좌익의 꼭두가시 노래한 게 KNCC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를 한동훈이가 왜 방문했냐 이거야. 제가 어렸을 적에 네. 경동교에서 야학을 했어요. 경동교회. 네, 그래서 모가에 그 KNCC 수요 집회는 맨날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때 배운 것은 남미의 해방 신학을 제가 많이 배웠죠. 하하. 네, 그랬는데
거기 간 거는 한동훈이가 영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민함이 갑자기 없어졌느냐? 아, 이거는 뭐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 머리보다 더 큰 감투를 쓰면은 아, 감투가 커서 흘러내려가지고 아하. 눈을 가려요. 아, 눈을 가리면은 앞이 베는 게 없어서 그러다가 아, 그렇구나. 맨홀 뚜껑이나 꼬랑창에 빠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영민함이 어, 갑자기 부여된 아, 권력, 아, 권한에 취해서 음, 대급박보다 큰 감투를 쓰면은 아,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아, 이런 어떤 이 자기 수양이 덜 된 사람이 아, 어느 날 갑자기 큰 권력을 아, 잡았을 때 생기는 아. 인간의 보편적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문, 정광훈 뭐 이거는 가만놔둬도 자기를 지지하니까 예, 그렇죠. 이제는 KNCC 예? 예, 그 천주교로 말하면 그 정의사제구현단 이게 이제 개신교 목사들의 모임인데 거기를 가서 그 사람들한테만 동의를 받으면 자기는 그렇죠. 바로 대통령 되겠다. 예. 조랑지천은 어, 잡아놓은 물고기고 물고기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한동훈 메롱이다 메롱. 저거 한번